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사상 최고치 행진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 등도 부담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31%, 그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8%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6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죠. 중고차 가격이 전월보다 10.5%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 45.2%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미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전미 자영업 연맹에 따르면 6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102.5로 전월 99.6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CPI의 상승률이 중고차 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6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이번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달 대비 약 10%, 또 지난해 대비 45%가량 오르면서 1953년 1월 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것을 두고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신차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자 신차 대신 중고차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죠.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고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이르면 8월 예정된 잭슨홀 회의나 9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실제 축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7% 성장하고 팬데믹이 점점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축소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매입과 관련해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은 놀랍지 않다며 이러한 급등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드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에 나선 것은 적절하다며 강한 경기 회복세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중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매월 최대 $300의 이른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매달 최대 $300를 받을 수 있죠. 또 7세에서 17세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매달 $25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가구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죠. 이번 수당 지급으로 미국 아동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2분기 영업수익은 314억 달러, 순이익은 119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7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골드만삭스의 2분기 영업수익은 153억 9천만 달러, 순이익은 54억 9억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0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은행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감소세 지속 기대감 등에 상승했는데요.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5달러 플러스 1.55% 상승한 75.2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 주요 기술주부터 또 한번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페이스북과 뭐 아마존을 제외하고서는 좀 그래도 빵주라고 불리는 것들을 올랐죠. 애플과 넷플릭스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 애플 정말 흐름이 세죠. 어느덧 145불대 이렇게 안착을 했고,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도 또 좋은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넷플릭스도 플러스 0.63%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역시나 여기 0.29%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애플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주가는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종목별로 좀 더 보면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인텔은 이렇게 살짝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조정받는 약보합권으로 끝난 것들이 많았고, 소프트웨어나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이쪽은 좀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다. 로블록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 로블록스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았거든요. 어제 한 차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또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은행주들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민감주, 뭐 음식료 이쪽도 아직 흐름 괜찮게 가져가고 있죠. 네, 여행, 카지노, 항공 이쪽에서는 또 조정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 목표치를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면 네, 이쪽 뭐 우주 섹터라든가 어제 이어서 버진 갤럭틱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장 어제 매우 좋았어요. 코스피 외인기관 양 수급 들어왔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나중에 쭉 수급 들어오고 기관도 매도량을 확 줄이면서 둘 다 지수 매우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양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오늘은 좀 출발은 괜찮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또 이렇게 미국장이 살짝 눌렸다 가는 모습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 막 그렇게 갭상승이 심하게 일어나진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매도 물량 한 차례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흐름이 강하진 않을 건데 한번 오늘 우리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부터 계속 매도량이 크다 싶으면 오늘 좀 음봉장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이제 어제 또 올라왔던 종목들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하고 그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번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이니 우리 좀 대응 잘 하면서 끌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은 주식 누나가 12시 라방 대신에 좀 오전에 일찍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중요한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오전 뭐 9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거의 처음이죠, 우리? 그 시간에 한번 라방을 진행해 볼까 하니까요. 제가 공지사항 띄워드릴게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따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시황 파악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장 체크해 봅시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